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한 편 올렸고 또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요. DL 케미칼입니다. DL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DL 그룹은 그 전신이 대림산업이에요. 네, 대림산업이 상호명을 바꿔서 DL. 네, DL 그룹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석유화학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났어요. 아직 국내 상장은 안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DL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그 크레이턴이라는 굉장히 그 기술력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최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석유화학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차입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M&A를 했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인수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바이아웃,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큰 뉴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9월 7일 날 DL 케미칼이 이 미국의 그 석유화학 회사인 크레이튼을 인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인수하려면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달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9억 5천만 달러를 확보를 했고, 이제 지난 20일에는 이 산업은행과 우리나라의 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원, 1조 원 규모의 금융 약정을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인수 발표를 2달 만에 이제 자체 보유한 현금을 포함해서 3조 원의 인수자금을 모두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그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수하기로 한 크레이턴이라는 회사는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높은 소재 제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가운데 특히 정말 상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2000년 그 쉘 오일에서 분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폴리머라는 것과 이 케미칼이라는 두 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전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13개의 생산 제조 공장과 5개의 R&D 연구센터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매출액이 15억 6,300만 달러. 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이턴의 가장 주력 상품이 뭐냐면 폴리머 사업인데, 그 가운데 스타일앤 블록콕 폴리머, 일명 SBC라는 제품이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SBC는요, 위생용 접착제와 의료용품 등의 소재, 그리고 자동차 내장재, 그리고 5G 통신 케이블 등에 활용되는 아주 최첨단 기술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사실은 이 첨단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소나무 펄프, 그러니까 나무 펄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들 있죠. 그 부산물, 찌꺼기들을 정제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최대 규모의 바이오케미칼 회사로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화학, 예. 바이오화학인데 정말 이 나무 펄프를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로 만드니까 완전히 이거는 친환경적인 100% 친환경 그러한 소재를 지금 개발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케미칼 또는 바이오화학 분야에서의 이 생산 능력은요, 연 70만 톤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 아시죠? 그러니까 옥수수나 뭐 이런 뭐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바이오 그 디젤 연료를 생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이오 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로부터 고기능성 타이어 재료. 이거 타이어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접착제 등의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원순환. 네. 그러니까 버려진 것들, 버려진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그것도 완전히 고기능성 접착제와 의료용품, 뭐 자동차 내장재 등등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회사인 거예요. 이런 회사를 누가? DL 케미칼이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LBO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DL 케미칼의 M&A 전략이었다고 해요. 이 사실은 국내 회사가 미국의 상장 회사를 인수한다? 이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국내 금융시장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결국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글로벌 자금과 국내의 금융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아까 말했죠. 상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도와줬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금을 어느 정도 융통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도 융통을 받아서 초단기 2달 만에 2달 만에 금융 조달을 마무리한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방식, 이러한 M&A 방식은 향후 이제 국내 기업의 M&A,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미권 이쪽에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M&A, 인수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LBO라는 방식은 뭐냐면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서 10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뭘 바라보고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보를 잡아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인수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피인수 기업의 담보 대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DL 케미칼은 이러한 담보 대출을 하는 방식에서 이 국내의 정책 금융기관들을 이러한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인수 금융을 접목하는 방식, 굉장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과 크레이턴의 부채 비율까지 함께 낮춰가지고 이 두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균형을 유지하는 선진적인 금융 기법을 글로벌 M&A 시장에 최초로 선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DL 케미칼은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SBC를 생산하는 제1위 기업인 이 크레이턴을 인수함으로써 최대 규모의 바이오케미칼 회사로서 도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DL 케미칼이 이 글로벌 M&A의 인수에 이렇게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 친환경 적합제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제가 이 뉴스는 미처 이제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제가 DL 케미칼에 관련된 이제 뉴스를 소개하면서 같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DL 케미칼이 석유화학 관련된 신소재 개발 업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계속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특히 전 세계 3위에 해당되는 이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렉스텍, 미국의 렉스텍사와 함께 이 9월에 함께 이 합작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디렉스 폴리머라는 그러한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합작사가 이제 전남 여수의 여수 산단이 있죠. 그 여수 산업단지 내에 이제 공장을 짓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됐고, 미국의 렉스텍사는 또 어떤 회사냐? 이 전 세계 3위에 해당되는 무정형 폴리알파 올레핀이라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렉스텍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레핀의 생산 능력 또는 그런 제조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합작사 이름이 이제 아까 디렉스 폴리머라고 했죠. 이 디렉스 폴리머는요, 2023년도 상반기부터 4만 톤 규모의 상업 생산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지금 뭐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 친환경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석유화학 그 관련된 회사들을 다 지금 인수를 해서 또는 그들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 디렉스 폴리머, 아까 합작사 이름이 디렉스 폴리머라고 했는데, 야,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 합작사를 이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합작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부터 뭔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소재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그 행태를 봤을 때는 야, 지금 뭐 이 석유화학 회사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롯데케미칼, 뭐 SK케미칼 뭐 많지 않습니까? 이 DL케미칼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지금 1, 2위권을 다투는 이 케미칼 이 대기업들의 그 순위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을 이제 크게 보고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이 뭔가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